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다양한 무릎 질환? 무릎은 복잡한 구조물로 이뤄진 부위인 만큼 관절염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노화와 격렬한 스포츠 활동, 사고 등으로 무릎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무릎 관절경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 부담을 줄여주는 무릎 관절경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실 살다 보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네. 예, 장현 씨, 김철원 씨, 네. 두 분은 네. 혹시 무릎 꿇은 적이 많이 있나요? 많이 많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아내한테 잘못해서 무릎,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어릴 때 지우고 남동생이랑 이제 다툼 때문에 손을 들고 있었고 또 무릎을 꿇은 적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마음 아픈 얘기인데 아빠가 되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나돌라서 무릎을 꿇은 적은 많죠. 네. 갑자기 되게 생소한 느낌이에요. 철원 씨한테서 아버지의 무게가 느껴져서 굉장히 지금 슬퍼지려고 그래요. 아빠예요. 새해에는 진짜 물가 빼고 월급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뭐 햄버거도 있죠, 피자도 있죠, 스파게티, 뭐 치킨, 네.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예. 지금 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 무릎에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이 우리 무릎을 많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다양한 무릎 질환과 더불어서 무릎 관절경 수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한미병원 정형외과 이경락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릎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관절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이 관절 내시경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 한미병원의 이경락입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무릎이나 어깨 등의 관절이 불편하여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 그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형외과 분야에서 사용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란 어떤 것이고 무릎 질환에서 사용되는 이 관절경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에 있어서 관절경이란 무릎, 어깨, 발목 등의 모든 관절의 소형 카메라로 관절 속을 확대하여 직접 모니터로 관절 내부 모습을 보면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진단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MRI에 비해서 연골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물론이고 직접 만져볼 수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척추 마취만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관절 내부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경의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단축되고 짧은 재형 기간을 가져서 합병증 확률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의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게 되고 비단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관절경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좀 길쭉하고 뾰족한 모양의 기구들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절개창을 이용해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절개창 사이로 이 기구들을 삽입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가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은 관절경에 사용되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관절경 수술의 핵심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관절경 수술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시야 자체가 정면을 향하지 않고 일정한 각도로 30도, 7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릎 내부의 관절 연골이나 구조물을 좀 더 넓은 부위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고안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절 카메라가 무릎 안에 들어가서 360도를 회전하면서 관절 내부의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수술 진행 시의 환자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특수하게 제작된 다리 고정 장치를 이용해서 무릎을 고정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수술 중에 이 수술용 펜을 이용해서 무릎 관절의 주요 부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퇴골, 경골, 슬개골, 슬개건 등을 표시하고 수술의 종류와 병변의 환자마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삽입구를 선택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관절경 수술 장면을 살펴봤는데 네. 이렇게 펜으로 무릎에 그림 같은 걸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대퇴골, 경골, 슬개골 조금 명칭이 어려운데 우리 무릎에서 각각 어느 부위에 있는 걸 말하나요? 예,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제일 위쪽에 대퇴골 연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퇴골이라 하는 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허벅지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뼈의 연골이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제일 아래쪽 글씨를 보시면 경골 연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경골이란 말은 정강이 뼈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요 사이 관절 연골 사이에 무릎의 중앙부에 보시면 전후방 십자인대가 서로 교차하듯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무릎 양쪽의 가측으로 해서 섬유성 연골 조직인 반월상 연골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무릎의 구조를 관절 내시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이러한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위쪽으로 대퇴골 연골이 보이고 있고 아래쪽으로 경골 연골이 보이고 있으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수색자로 검색하고 있는 곳이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정상 무릎 내측 관절경 소견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미리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먼저 슬개골 위쪽에 비어있는 공간인 슬개맥낭이라는 곳이고 이곳에는 떠다니는 여러 부유물들이나 염증 등의 유물을 관찰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절경 카메라를 외측으로 회전하면서 관찰하게 되고 내측 관절막과 내측 대퇴골 사이에 내측 도랑이라는 공간의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 다음 안쪽으로 아까 보셨던 사진과 비슷하게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 연골이 보이며 안쪽으로 반월상 연골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안쪽으로 위치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방 십자인대가 비스듬하게 내려오고 있고 그 전방 십자인대 뒤쪽으로 후방 십자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방 십자인대에 가려서 후방 십자인대는 정확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측으로 카메라를 위치시키면 내측과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관절 연골 사이에 이번에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십자인대 파열이란 말은 굉장히 자주 들어봤는데 그렇죠. 정확히 무릎의 어디를 말하는 건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거의 모든 무릎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데 이 관절 내시경이 이용이 된다면서요? 예언씨 말씀이 맞는 줄도 있지만 꼭 네.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릎 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만으로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 관절 내시경을 어떠한 질환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환자에게서 외상성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스포츠 손상과 관련돼 있는 질환에서 적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관절 연골 자체가 일부 손상된 경우에도 무릎 관절경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한 형태의 경골이나 대퇴골 관절 내 골절에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을 보면서 떨어져 나간 골편 자체를 다시 원위치로 붙여줄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장년층에서 자주 있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와 중기 상태에서는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릎 관절경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류마티스 등의 활액막 질환과 화농성 관절염 등의 과면성 관절 질환에서도 관절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서는 시간 관계상 앞서 언급드렸던 젊은 환자에게서 스포츠 손상과 중장년층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며 MRI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들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원장님 조금 전에
왜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셨잖아요. 제 후배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겨울만 기다려요. 어허.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보드 타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있었나요?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겨울 스포츠 많이 하는 있잖아요. 이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 무릎 질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원 씨 말씀대로 겨울철 스키 등의 스포츠를 즐기다가 자칫하면 무릎의 십자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의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 손상 중에 가장 많은 부위가 무릎이고 네.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넓고 어깨나 엉덩이 관절에 비해서 그 주위를 보호해주는 근육 조직들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또 손상 후에 잘못된 이해와 정상요법으로 초기 적절한 치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인 손상으로 전방 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외측 인대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 있을 수 있고 내측 외측에 반어상 연골 파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절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스포츠 손상의 종류인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어상 연골 파열 그리고 스포츠로 인한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손상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십자인대가 그러니까 무릎에 위치한 4개의 인대 가운데서 십자 모양으로 교차된 2개의 인대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이 십자인대가 원장님 어떤 역할을 무릎에서 하게 되나요?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의 전후방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관절 내 인대로 무릎 관절이 과도하게 신전되거나 회전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무릎 십자인대가 다치는 기전을 보면 무릎이 과신전되거나 경골, 즉 정강이 뼈가 과도하게 회전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에 부적절한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정상적인 관절경 소견을 보면 왼쪽 그림에서 같이 비스듬한 형태로 밑으로 쭉 이어지는 단단한 형태를 보여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 실질 내부에서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고 아래쪽에 정강이 뼈를 물고 있는 부분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있는 관절 등의 모습이고 왼쪽 그림에서처럼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관절 내에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과연 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인대 자체는 꼬매주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원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타인에게서 받은 다른 조직으로 대체를 하는 수술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그림이고 오른쪽에서처럼 전방 십자인대를 이식받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전방 십자인대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아래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 경골과 대퇴골의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 구멍을 하나의 터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식받을 이식편은 이 구멍에 있는 터널을 통해서 이어주게 되고 이 이식편을 나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고정해주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란 무릎의 후방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조물로서 무릎 관절이 굴곡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운동 중이나 또 교통사고 발생 시에 무릎이 뒤로 과도하게 밀리게 되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경 사진으로 보면 정상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저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전방으로 지나고 있고 전방 십자인대에 가려서 뒤쪽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 쳐진 부위에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후방 십자인대가 떨어져 나와서 전방 십자인대 앞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관찰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방 십자인대와 비슷하게 후방 십자인대도 재건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와 같이 경골과 대퇴골에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은 다음 이식편을 이식받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 재건 시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다르게 무릎 뒤쪽에 중요한 신경과 혈관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오는 엑스레이 그림과 같이 수술실에서 이동용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뼈의 구멍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수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십자인대 손상이 네. 어떤 건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네. 연골이 손상되는 데는 나이가 또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도 또
사고로도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요. 스포츠 활동 중 연골 손상은 젊은 환자의 무릎 통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에 MRI 사진상에 대퇴골 안쪽으로 관절 연골의 색깔과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절경 사진을 보면 관절 연골 손상 시에 그림과 같이 연골 일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그 주위의 연골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절경을 보면서 손상 부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인위적으로 뼈에 구멍을 내어 뼈 내부의 골수로부터 연골 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미세 절골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철원 씨 혹시 이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 초록불이 막 반짝반짝이니까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가 또 버스에서 후다닥 내리다가 이 무릎 뒤가 아프고 종아리가 당긴 적이요. 예은 씨는 있군요. 저는 그런 네. 적이 자주 있는데요. 근데 저처럼 이런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좀 쉬면 괜찮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장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에서 과다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릎 질환 중 중요한 것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반월상 연골파리란 무릎 사이에 위치하는 섬유선 연골로서 초승달처럼 반달처럼 생겼습니다. 관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월상 연골팔이 손상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무릎 통증과 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한다면 관절 연골에 손상을 주어 젊은 환자에게서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촉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시간의 통증과 무릎에 소리 같은 게 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반월상 손상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손상의 형태, 위치, 그리고 환자의 나이와 무릎의 퇴행성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대부분 치료 방향은 반월상 연골을 절제를 해내거나 봉합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몇 가지 증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반월상 연골이 중심부 쪽이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수평적으로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반월상 연골의 특성상 중심부에는 혈행이 좋지 않아 꼬맨다고 하더라도, 즉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손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을 절제하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겠고, 다음 그림과 같이 반월상 연골이 일부분이 떨어져나 무릎 안쪽에서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분은 저 떨어져 나온 반월 연골판으로 인해서 무릎에 운동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봉합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손상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이와 다르게 젊은 환자에게서 반월상 연골 바깥쪽 부분, 즉 변연부 파열이 있으면서 수직적으로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의 봉합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반월판 연골이 변연부에서 파열되어 있는 모습이고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 안쪽에서 반월상 연골을 봉합하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측례로 보시면 반월상 연골은 경골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월상 연골 뒤쪽의 뿌리 부분이 나무 뿌리 뽑히듯이 뽑혀나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환자가 나이가 젊고 관절이 건강하다면 반월상 연골을 다시 경골에 붙여주는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그림과 같이 경골에 구멍을 뚫어서 다시 반월상 연골을 경골에 박아주는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또 노년을 보내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중 80% 이상이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 노후의 중요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 퇴행성 관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연골 손상 및 뼈와 인대 등의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여러 보도나 시사 매체를 통해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관절경정 수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 무릎을 관절경적으로 세척을 하고 변연 절제술을 시행해서
무릎 관절의 염증이나 부유물을 제거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요법이 있을 수 있고, 이 뒤에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골수를 자극하거나 연골 재생 수술법을 이용해서 손상되어 있는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관절 연골 재생술로는 관절경적 박피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손상된 연골 부위에 딱딱해진 뼈 바닥을 수술로 연마기로 갈아내어 출혈을 일으켜서 이 출혈이 혈계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 혈계 덩어리가 섬유 연골로의 재생을 기대하는 수술법입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수술법입니다. 다음으로 미세절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절골술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전 스포츠 손상의 연골 손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손상되어 있는 연골에 일정한 간격과 깊이로 구멍을 내어 그 골수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 및 성장인자를 자극시켜서 연골 재생을 기대하는 수술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골수 자극법은 관절경 수술 시에 병변에 쉽게 적용을 시킬 수는 있으나 재생되는 연골의 질이 정상 관절 연골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존의 연골과 유사한 질 좋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표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 방법이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자기의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이식받는 방법인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법이 있고, 태아의 제대열에서 유래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제품으로 나온 것을 이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대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만든 제품을 손상되어 있는 연골 부위에 구멍을 내어 이식할 부위를 만든 다음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추가적인 관절 절개 없이 관절경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오른쪽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수술 후 1년 후에 재생된 관절 연골이 관찰될 수 있고 정상 관절 연골에 버금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릎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좋은 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현재 무릎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무릎 관절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본인이나 지인분들께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을 시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무릎은 체중은 물론이고 100세 시대 건강을 받쳐주는 고마운 부위입니다. 소중한 만큼 튼튼할 때 무릎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한미병원 정형외과 이경락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